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비자 행동에 의해 마지막 뒷부분에 있는 소비자는 누구누구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된 파트를 좀 보겠습니다. 소비자는 시장이라는 무대 위의 연기자이다. 그러니까 소비자를 하나의 연기자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대 위에 있는 연기자는 역할에 따라서 다양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소비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비자도 시간과 장소, 즉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소비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 기준이라는 것도 소비자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시장이라는 무대 위의 연기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 행동이라는 것은 일종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과정이라는 것은 바로 프로세스를 얘기하잖아요. 마케터들은 소비자 행동이 단순히 돈이나 신용카드로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뭔가를 제품을 사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매 전, 구매 시점, 구매 후에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마케터들도 그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터는 일종의 레이더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항상 뭐라 그럴까, 촉을 세우고 있다 그럴까요? 그래서 소비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관찰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비자 행동은 하나의 프로세스니까 뭐 어떤 순간에 그냥 끝나고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어요. 소비자 행동이라는 것은 그 다수의 서로 다른 연기자들과 관계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의 위치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구매자와 사용자가 다를 수도 있고 또 구입하거나 사용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제품이나 상표에 대해서 좋게 또는 나쁘게 말함으로써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마케팅에서의 하나의 도구라고 할 수 있죠. 구전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도구죠.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시끄럽긴 하지만 뭐 블로그나 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나니까 뭐 좋다라는 그런 식의 그 블로거들의 그 영향력이라는 건 굉장히 크잖아요. 더더군다나 이제 유튜브 같은 동영상 매체를 이용해서 또 마치 자기가 그 제품을 진짜 사용해 본 그냥 사용자로서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게 뒷광고라는 그런 이제 안 좋은 측면에서 또
드러나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기도 했죠. 뭐 가장 쉬운 예로 가족의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사용하는 제품을 살 때는 가족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녀가 사용하는 물건이지만 부모가 구매하기도 하고, 또 구매 결정은 어머니가 하고, 구매는 아버지가 하고, 사용은 자녀가 하는 경우도 있죠. 뭐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케이스의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가정 내에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이제 그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또 근데 이제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그 제품에 대해서 많은 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물론 뭐 구매는 아버지가 하고, 근데 그 브랜드 결정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소비자 행동이라는 것은 다수의 서로 다른 많은 그 연기자들과 관련돼 있다, 관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결국 그 역할 이론이라는 것으로 소비자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할 이론, 그죠? 앞에서 얘기한 연극에 등장한 연기자, 또 그런 역할에 따른 행동, 그게 이제 바로 소비 행동이라는 것이고요. 구매 행동이나 구매 시점만이 아니라 그것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매 전, 구매 시점, 구매 후까지를 모두 다 포함하는 전 과정에 걸쳐서 소비자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구매 의사 결정론과 관련된 그 전반적인 프로세스도 살펴봤잖아요. 거기서도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라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하는, 그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영양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주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매자와 사용자가 다를 수 있는 경우도 있죠. 또 구매하고 처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주변 영향 속에 항상 놓여 있는 게 바로 소비자다. 이러한 소비자의 다양한 역할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만 소비자를 조금 더 깊숙이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해서 이제 소비자 행동의 이해와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오늘은 소비자 행동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비자 행동 분석이라는 것 또한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하는 것이 이제 왜 필요하고, 그것이 뭐 어떤 그 쓰임새로 활용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비자 행동 연구의 의미라고 하면, 의의라고 하면 소비자 행동 연구란 무엇인가?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연구하는 분야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소비자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선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다. 소비자가 욕구 충족을 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매하고 평가하고
또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그 양상을 파악해내는 것이에요. 소비자가 어떤 욕구가 발생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매하는지, 그죠? 그 시간, 뭐 장소, 상황,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구매하는지, 구매하는 경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되는 거고 또 평가해야 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데이터화된 것들을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들은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서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소비자 행동 분석이다, 소비자 행동 연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기 위해선 이 행동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겠죠. 그리고 굉장히 전문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마케팅 부서 내에 다양한 그 분석팀을 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심층적으로 소비자들을 분석해야 되니까. 뭐 소비자 행동의 이제 3요소라고 한다면 개인 소비자와 또 사회적 환경 속에 있는 소비자들. 그래서 그러한 그 두 카테고리와 이제 마케팅 전략과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겠죠. 일단 소비자 행동의 기본은 개인 소비자의 심리작용이에요. 심리작용. 그래서 우리가 태도 형성이라는 것은 바로 행동의 예언자 역할을 하는 지침이 되고 있다. 우리가 태도와 행동을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연구해온 것도 그러한 이유겠죠. 소비자라는 위치가 아니라 일반 우리 인간의 태도와 행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심리학에서 나와 있는 많은 이론들이 바로 태도와 행동과 관련된 이론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 소비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석할 때, 개인 소비자라는 것을 분석할 때, 뭐 인지작용, 대표적인 인지심리학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바로 인지작용과 관련된 것들이죠. 태도 형성, 그리고 행동 표출. 이게 우리 개인 소비자의 기본적인 분석 단위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춘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죠. 그죠? 구매 행동에 영향을 주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 환경이라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지만 소비자는 다양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연기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소비자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소비자가 속해 있는 집단, 뭐 가족, 지역, 그다음에 사회 계층, 뭐 인종, 문화, 특히 이제 점점 더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국가들이 다 다인종 다문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단일 민족을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가지고 강조해 왔는데 이제는 단일 민족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졌죠.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여러 민족과 여러 인종이 합해져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보면 우리 국내도 다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다문화가 이미 정착되어서 우리 국내에서도 다문화 가족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고, 또 개인이 어떤 환경에, 사회적 환경에 지금 놓여 있느냐가 그 개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우리 얘기하는 소비자 의사결정이라는 것도 소비자 개인 스스로만 하는 건 아니죠. 그 개인만의 생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적 환경을 아주 관심 있게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소비자가 어떤 증거 집단을 증거로 하고 있느냐, 기준으로 소비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된 거죠. 그래서 개인 소비자를 분석하고 사회적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소비자를 분석해서 이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은 최근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우리가 오래전부터 기본적으로 해온 4P라고 하는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전략,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이래서 이제 우리가 4P 전략이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의 전략을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다양하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 4P 전략만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지는 않죠. 그럼 많이 좀 요즘엔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은 소비자의 인지작용과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기 위해 마케팅 요소 4P 이 전략 속에 들어가 있는 네 가지 요소를 적절히 조정하고 믹스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케팅 믹스다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온라인에서의 소비자 행동이라는 것도 최근엔 더 중요해진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탐색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하는 아주 일반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최근에는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구매하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잖아요. 그죠? 최근에는 이제 아마존이 국내에도 상륙을 했죠. 물론 뭐 국내에서 아마존에 있는 제품들을 직접 다 주문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마존이 11번가라는 그 SK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 아예 한 카테고리로 들어와서 아마존 제품을 더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또 만들어 놓은 거죠. 그만큼 이 유통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요. 국내에도 지금 많은 인터넷 쇼핑몰이 있고 홈쇼핑이 있고 아주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라인에서의 그 소비자 행동은 또 오프라인과는 좀 다르겠죠. 소비자 특성이나 상품 유형 뭐 이런 것들은 뭐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 탐색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물건을 거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 오프라인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뭐 대표적인 게 시간 절약, 편리하다는 거,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가격도 저렴한 경우도 많죠. 그리고 다양한 제품을 또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에 가면 단일 매장에 가면 그 브랜드만 봐야 되지만, 물론 백화점, 쇼핑몰, 마트 이런 데 가면 다양한 브랜드를 다 비교해서 살 수는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이제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는 이제 이런 웹사이트의 특성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비슷해졌죠. 인터넷 환경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5G라는 그 통신망의 속도가 지금 일반화돼서 거의 이제 5G가 대세인 상황에서는 속도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할 때 위험 요인도 있어요. 근데 이런 위험 요인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품 관련해서, 구매 방식 관련해서, 서비스 관련해서, 지불 관련해서 이런 위험 요인들도 최근에는 훨씬 많이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죠. 소비자 행동 그 연구에 미치는 학제 간의 영향이라는 것은 다양한 학문 분야가 이 소비자 행동 연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미시적인 소비자 행동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초점을 맞추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거시적인 소비자 행동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초점을 맞추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개인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우리 이 소비자 행동 연구에 미치는 분야들은 바로 우리 심리학 분야가 해당되겠죠. 심리학 중에서도 특히 실험 심리학, 임상 심리학, 발달 심리학, 인간 생태학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시경제학, 사회심리학, 사회학. 이제 사회심리학까지는 어느 정도 개인적인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지만, 사회학부터는 집단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시경제학, 기호학, 인간통계학, 역사학, 문화인류학. 그래서 예전에는 그 문화인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소비자 관련된 분야에 별로 그 종사를 많이 안 했지만, 미국은 오래전부터 그 많은 그 소비자 기업들이, 소비자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문화인류학자들을 많이 채용했어요. 그만큼 그 거시적인 소비자 행동을 오래전부터 해왔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한 학문 분야들이 이 소비자 행동 연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학자 간 연구 문제들의 사례들을 쭉 살펴본 겁니다. 학문 분야에서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그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런 분석을 하는지를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잡지 사용 연구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사례를 들어놓은 건데, 잡지의 어느 부분이 가장 쉽게 읽히고 있는지, 레이아웃과 같은 특징이 어떻게 인지되고 해석되는지, 그거는 바로 실험 심리학의 파트라고 볼 수 있죠. 인지학습 기억 과정. 그 다음에 잡지가 독자의 신체적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는 바로 임상심리학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날씬한 모델 때문에 평범한 여성들은 자신이 과체중이라고 느낄까? 우리가 자꾸 그 매체를 통해서 그런 모델들을 보면 자꾸 자기와 비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 잡지에 쓰는 돈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 얼마나 이제 돈을 쓰는지를 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미시경제학, 인간 생태학. 잡지 광고가 독자의 제품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은 바로 사회심리학과 관련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 집단, 불경기에서 패션 잡지 가격의 효과성과 광고된 물품의 소비, 사회학, 거시경제학, 기호학, 모델에 의해 전달된 메시지와 잡지의 광고가 해석되는 방식. 그거는 기호학이나 문학 비평. 그죠? 의미의 언어적,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제품 역할. 인구 통계학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잡지 구독자의 연령, 소득, 그리고 배우자 유무 이런 것들. 역사학, 시대에 따른 사회 변천에서의 제품의 역할. 문화인류학은 바로 어떤 사회의 신념과 관심에서의 제품 역할. 잡지의 패션과 모델들이 독자로 하여금 여성적 행동에 대비하여 남성적 행동을 정의하는 데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문화인류학과 관련된 분석을 할 때 역할을 하는 거죠. 다양한 학문 분야가 실제로 이 소비자 행동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의 환경이라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했죠. 예전에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좀 속도가 느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2010년을 지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이 마케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변화가.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정보라는 거예요. 정보. 이 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데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무조건 데이터만 있으면 다 되느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잘 분석하고 요리해서 활용할 거냐가 중요하겠죠.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났다. 최근에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쓰이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런 정보 수집부터 정보를 저장하는 거, 정보를 처리하는 거, 전송 능력, 이런 분야에서 질적인 변화가 초래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엄청나죠, 사실. 최근에 그 KT에서 하고 있는 광고 이렇게 시리즈로 윤여정이라는 그 대배우가 나레이션을 하고 있는 그런 광고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가끔 그 AI와 관련된 광고를 보여주면서 데이터 센터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죠. 데이터 센터가 무슨 큰 건물 안에 완전히 데이터만 그 저장하는 하드웨어가 막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SK에 근무할 때 OKK1100 데이터베이스는 서울에 이제 그 OKK1100 사업팀은 다 서울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 데이터베이스는 대전에 있는 그 SK의 연구단지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큰 건물로 지어져서 그 안에 데이터가
저장돼요. 그것도 엄청난 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점점 더 많이 늘어납니다. 빠른 속도로. 그래서 그런 그 데이터의 저장 능력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처리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거의 뭐 엄청나게 높은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이 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그 영역을 쭉 정보가치 사슬이라는 걸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 수집, 전송, 관리, 데이터 해석, 정보, 데이터를 해석한다는 건 정보화한다는 거죠. 모델링,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케팅에서의 정보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고객 중심, 시장 중심의 조직으로서 많은 기업들이 다 리스트럭처링 하고 있고 리엔지니어링이 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서 그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진정한 고객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고객 중심. 이게 바로 기본적인 마케팅 정보에서의 혁명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전략은 뭐 이런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인 관리, 그죠? 마케팅 기법 그런 것들도 계속 개발되고 활용하고 있는 거죠. 마케팅 시스템 구축. 근데 그것들은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발달되어서 그것을 구축하는 것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그걸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도 사실은 미흡한 실정이에요. 일부 SK와 같은 그런 OK 캐시백 데이터를 오랫동안 만들어 온 기업은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사실은 아직까지도 사실 미흡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적 마케팅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마케팅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고 마케팅 그 전략적 마케팅 기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죠. 그래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일어나야 됩니다. 마케팅 효과를 결국 장기적으로 극대화시키는 불변의 법칙이 돼야 된다. 너무 단기적인 것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지금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 여러 각 국가에서 많은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시장이 큰 중국 시장 같은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땅덩어리는 적지만 그래도 소비와 관련된 그 중요한 시장인 것은 또 사실이에요. 틀림없고요. 그 미국의 테슬라라는 기업은 중국 시장에 아예 들어가서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나라의 거꾸로 삼성전자도 미국 시장에 가서 직접 생산 공장을 만들고 반도체 각종 그 모바일 관련된 제품, 뭐 가전 제품들을 미국에서 현지에서 생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 시장에도 또 현지 생산을 하죠. 우리 삼성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근데 그 쉽지는 않아요. 그런 환경들이.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의 규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중국 시장은 포기할 수 없어요. 워낙 시장이 큰 지역이니까. 아마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 중국 시장에서 지금 엄청난 또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그 판매 기록을 아마 보일지도 모른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대기 수요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이미 폴더블 폰이 많이 판매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소비자와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관계 마케팅이다, 릴레이션십 마케팅이고, 결국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는 게 기반이 돼 있어야 소비자와의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국내에 굉장히 많이 유행처럼 번진 게 CRM이에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고객 관계 관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말들은 다 이 CRM을 한다라고 너도 나도 많은 기업들이 얘기를 했지만, 정작 CRM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런 문제의 가장 기본은 하드웨어, 아까 얘기했듯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구축들은 다 해요. 어느 기업이나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안에, 저장 장치 안에 집어넣을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서 넣을 거냐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삼성전자도 사실은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대로 잘 못 해왔어요. 지금도 아마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소비자 기업들이, 소비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그나마 이제 금융, 뭐 신용카드, 뭐 은행, 보험 이런 데들은 자체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을 하지만 자기네 것만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역시. 근데 OK 캐시백은 모든 브랜드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파워풀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소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제 몇 가지 문제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조망할 수도 있고 마케터 입장에서도 조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구매 전의 문제, 구매 시점의 문제, 구매 후의 문제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소비자들은 제품이 필요한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즉 욕구가 발생하거나 또는 욕구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제품을 쓰다가 떨어지게 되면 필요에 의해서 또 구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구매 전에 마케터들은 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가 어떻게 형성 또는 변화되는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소비자 태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A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구나, 이 소비자가. 근데 그 A 브랜드를 선호하게 되는 거는 뭐 어떠한 이유에서 선호를 하게 됐든 간에 그 선호하고 있는 A 브랜드를 구매할 건지 말 건지. 근데 그 A 브랜드를 내가 지금까지 써왔는데 이번에는 B라는 브랜드로 바꿔볼까 하는 생각을 과연 하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마케터들 입장에서. 그리고 구매 시점의 문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제품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는지 또는 즐거운 일로 작용하는지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예요. 마케터 입장에서 보면 시간 압박이나 상품 진열과 같은 상황적 요인이 그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상황적 요인이라는 것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마케터들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구매 시점에 소비자들은 내가 이거 사서 또 잘못 사는 거 아닌가, 또 뭐 판매원의 말을 듣고 보면 또 이걸 사야 되는데 내가 또 다른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는 이게 좋다는데 막 이렇게 해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거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빨리 사야 되는데 또 여유 있게 좀 더 살펴볼까, 뭐 이런 것들, 그게 이제 마케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영향 요인들로 중요하게 분석하고 살펴봐야 될 문제다,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후의 문제라는 것은 바로 고객 만족이라는 것과 관련되죠. 그 제품을 구매했는데 그 제품이 바로 기쁨을 주거나 또는 의도한 성능을 발휘할 것인가. 딱 구매해서 내가 사용해 보니까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제품이면, 이 정도 성능이면 굉장히 좋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이거 얼마 주고 샀는데 이게 이 정도밖에 성능을 발휘 못하지? 그러면 이제 불만족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구매 후의 문제를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데, 마케터 입장에서는 무엇 때문에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에 만족을 하고 또 그것을 재구매하게 되는지, 또는 구매 후에 불만족을 하고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불만족스러운지, 그리고 그 제품을 또 그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그 제품을 구매하는지, 아니면 브랜드를 체인지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케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소비 과정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의 가장 전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마케팅 전략에 미치는 이제 소비자의 영향이라는 건데, 우리가 뭐 타겟을 찾는다, 또는 신제품을 개발하는 단계다. 그런 단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소비자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한 데이터가 활용되겠죠. 관계 마케팅,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관계 마케팅이라는 게 앞에서 얘기한 CRM이에요. 그래서 소비자와 유대관계 형성하기, 구제품을 보상 교환 또는 교환 상품을 어려운 난민 돕기 사례에 활용한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자와 어떤 형태든 어떤 그 유대관계를 형성하느냐가 굉장히 그 다음에 연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되게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네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는 건 이제 구매 습관을 정밀하게 한번 쭉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우리의 타겟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로 데이터를 또 활용하는 것. 뭐 전형적인 소비자 탐색이라는 건 뭐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 그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분석해 보는 겁니다. 결국 소비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떤 연구 방법이 있을까, 이런 소비자 행동 연구의 접근 방법, 또 어떤 분석하는 것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소비자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또 행동과 태도가 왜 다르지,
소비자 행동은 보이지만 심리를 어떻게 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소비자 행동 연구를 통해서 확인해내야 되고 알아내야 된다는데 모든 분석 역량을 모아야겠죠. 아무튼 이 소비자 행동의 접근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케터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다 궁금한 거예요. 소비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행동이라는 건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심리는 보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심리라는 것은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태도와 행동이 왜 다른지 그런 것들도 우리는 알아내야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비자 행동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소비자 행동의 접근 방법의 발전 과정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초기 소비자 행동론은 뭐 아주 예전에 경제학에 의해서 이제 주도가 되어진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사항들이 초점이 맞춰진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는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원적 접근 방법으로 가면 좀 더 소비자 행동 연구가 다양하게 접근이 이루어진다. 다양한 접근의 소비자 행동. 그래서 60년대 접어들면서 사이코그래픽스를 도입했다. 그게 이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라이프 스타일 측정 도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AIO라는 기본적인 변인들, 그 다음에 개인의 제품 구매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 그때부터 사회학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정보 처리 관점으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바로 70년대 이후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컴퓨터가 사용된 건 물론 80년대 이후이지만 그 정보 처리 모형이라는 것도 우리 심리학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사회 심리학의 행동주의적인 접근이 주를 이루어왔다가 인지 심리학이 그 심리학의 주류를 어느 정도 빼앗아 온 것은 바로 컴퓨터가 개발된 이후예요. 80년대 후반부터 인지심리학이 본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이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심리적 요인에 더욱더 많은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8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진 그런 마케팅의 소비자 행동 연구의 관점은 쾌락적 경험적 소비자 행동 모형이 더 주류를 이루어 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한동안 또 이런 쾌락 마케팅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뭐 가치를 중시하고 소비자의 경험을 중시하고 요즘도 이제 경험을 강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의 접근 방법도 계속 발전해 왔고 변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 소비자 행동의 연구에 분석하는 부분까지 쭉 살펴봤고요. 이건 개괄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소비자 행동 분석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트렌드 분석된 소비자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